오일러-코시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y2'에는 x제곱, y'에는 ax, 그 다음에 y에는 상수인 b가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건데요. 실제로 차수가 2차가 아니라 3차일 경우에는 3차 앞에는 x3승이 곱해져 있으면 됩니다. 그거는 고개상미분 방정식을 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어쨌든 전체적인 형태가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즉 1개, 2개로 갈 때마다 x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했었던 상수 개수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어떤 해를 갖다 가질 건지를 추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곱하기 y 프라임, x제곱 곱하기 y2 프라임이 있으면 얘네들이 비슷한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번 미분할 때마다 차수가 하나씩 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다항함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y의 형태를 일단은 y 이퀄 x의 m승 정도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x의 m승이 공통이니까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x의 m승이 아이덴티컬리 0이 되는 경우는 일단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은 우리는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는 c1x의 m1 플러스 c2의 x의 m2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녀석이 주어져 있는 일반 해를 전부 다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상수 계수에서 다루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녀석들을 집어넣고, 여기 하나 해라고 보고요. 얘를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녀석이 나오는지를 갖다 보면 되는데, 편의상 전부 다 넣으면 복잡해지니까 요 녀석을 y1이라고 놓고 y2를 갖다 구해보면은 항상 얘가 나옵니다.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x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의 y 프라임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오일러-코시 이퀘이션이죠.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자, 따라서 y 이퀄 x의 m승이라고 놓고서 집어넣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이 식을 끌어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든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항상 m 값에 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항상 0이 돼야 되는데요. 이쪽은 m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0이 되는 경우가 없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를 c1x 플러스 c2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한 개 더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 이퀄 x의 m승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일단 집어넣어 보면은 이 식이 나와서 결국은 m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m 값이 주어져 있는 방정식을 만드는 일반해, 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반해의 기저가 됩니다. 따라서 y는 m이 플러스 마이너스 i니까 axi승 플러스 bx 마이너스 i승이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상수계수할 때랑 똑같이 지수 쪽에 복소수가 들어가 있는 걸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니까 바꿀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익스포넨셜에 i ln x 승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것도 상수 계수 쪽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꼭 평가할 때 표현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서로 다른 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해봤는데요. 상수계수일 때랑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여전히 중근이 나올 겁니다. 자, 중근이 나올 때 어떻게 해결되느냐. 자, 얘는 어쨌든 m이 3이죠. 따라서 x 3승은 근이 하나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근을 찾을 때는 개수내림을 이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 미분한 거를 집어 넣었습니다. 얘네들을 u, u', u2'으로 쭈루루루 이제 묶어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결국 요 식인데요. 이거를 x 4승으로 나눠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가 항상 만족하려면, 즉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하는 경우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경우뿐이 없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었는데 주어져 있는 요거에서 x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누기를 해서 없앤 게 아닙니다. 나누기란 게 아니라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상황에서 이거의 결과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0이 돼야 되거든요. x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되는 항등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0이 되는 경우는 x값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탈락. 얘가 x에 상관없이, x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돼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변수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익스포넨셜을 넣어줬고요. 합성한 거죠. 그런 다음에 u'을 갖다가 구했으니까 이걸 다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u를 구했습니다. k2 나온 거는 적분 상수죠. 그럼 여기에서 y2가 x3승 곱하기 u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근을 구할 때 보면은 근 자체가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구해놓은 요 y2 부분에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어차피 중복이 되죠. 그래서 요 k1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2가 곱해질 테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y2는 x3승 ln x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y는 c1 x3승 플러스 c2 x3승의 ln x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에서 중근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개수 내림을 이용해서 항상 풀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볼 텐데 x 3승에다가 ln x만 곱해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번에는 해봅시다. 자, 중근이 나오려면은
A를 중근으로 가지려면은 오일러 코시피케이션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를 가져야지 되고요. y = x의 m승이라고 넣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중근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y는 x의 a승으로 중근이 나와서 근을 하나 구한 상태 내에서 개수내림을 적용할 건데, 앞쪽에 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집어넣고서 정리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쭈루루 다 하면은 얘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 xa 플러스 1승으로 나눠준 게 아니라 그랬죠.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봤을 때 우리가 고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아닌 녀석을 풀을 때는 항상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는데, 인수분해를 하고서 보면은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a가 0이든지 b가 0이어야 되잖아요. 변수 x가 들어가 있었을 때는 적어도 이 방정식은 x에 대해서는 항등식이라 돼요. 즉 x 값이 뭐가 들어가든지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xa 플러스 1승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죠. 항등식으로서 0이 되는 경우는 x 값에 상관없이.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변수 분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변수 분리를 한 거죠. 변수 분리를 해서 값을 구하고요. 한 번 더 적분을 해주면은 이런 형태가 되고, 사실 여기서 뻔히 lnx가 나온 거죠. 집어넣어서 보면은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K2 쪽에 붙는 녀석은 중복이라서 없어지고요. K1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임의의 상수가 붙을 때니까 y2는 그냥 xa승의 lnx이다 라고 봐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근으로서 x의 a승을 찾아놨으면요, 다른 한근은 거기에 lnx가 곱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나오겠죠. 자, 지금 보신 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상수 개수일 때는 익스포넨셜이, 중근일 때 익스포넨셜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속도가 조금 더 느린 x가 곱해진 거고요. 오일러 코시는 x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느린 lnx로 중근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가 있는데, 여기에 a라는 녀석이랑 b라는 녀석, 이렇게 두 녀석이 적당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a랑 b가 성격이 전혀 다른 녀석이라면은 확연히 구분이 될 텐데, 비슷한 녀석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르면 얘는 뭐 예를 들어서 x의 3승, 얘는 x의 4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정쩡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얘의 차이가 여기에서 줄을 이루고 있는 다항함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3승에다가 다항함수보단 조금 변화가 완만한 lnx 정도의 차이만 있는 그런 비슷한 녀석 두 개가 개를 이루고 있다. 그게 바로 시스템을 갖다가 중근이 나오게끔 모델링이 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화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A가 산소고 B가 탄소일 때는 X3승, X4승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A가 탄소에서 14, 6이고 B는 탄소 중에서 12, 6일 경우에는 비슷하겠죠. 상호작용은 하지만 그런 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갖다 좀 풀어보시는데요. 총 3개입니다.
뭐 아마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5분 정도씩은 소모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초기값 조건까지 있으니까 값을 깔끔하게 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한 10초쯤 뒤에 멈추고, 그러니까 10초 정도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할 테니까요. 중간에 잠깐 멈추시고요. 문제를 다 풀은 다음에 한번 풀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 개가 다 동일한 방법인데요. y equal x의 m승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m, 이게 인수분해라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1과 3이 나오고요. y는 c1x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c2x의 3승, 이게 일반입니다. 초기값 조건으로서 x가 1일 때 y 값과 y 프라임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 일반의 미지수가 C1, C2 두 개가 있으니까 이계상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해를 유일하게 결정을 하려면은 적어도 초기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x 값에 대해서 y, y 프라임 같은 걸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한 것까지 구해야 되고요. 여기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C1 플러스 C2 이퀄 2가 돼야 되고, 얘도 이쪽으로 해보면 2가 나와야 되네요. 자, 얘네들을 풀면은 C1, C2가 각각 다 1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x-1승 플러스 x3승, 이게 답이겠네요. 별로 뭐 복잡한 건 없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y 이퀄 x의 m승 똑같이 대입을 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5 이퀄 0이 나오고요. 얘는 복소근으로 나오네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i입니다. 따라서 y는 이렇게 하나 표현이 될 거고요.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는 앞쪽에서 복소근을 다룰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y 프라임은 얘가 나오네요. 여기에 x에다가 1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위쪽에 1 넣으면은 뭐 ln 1은 0이니까요. 일단은 y1은 남는 게 a만 남겠네요. 그래서 a는 1이 되고요. y 프라임 1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거 값이 5가 돼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3번이요. 뭐 지금 1번은 서로 다른 실근, 2번이 복소근이었으니까 3번은 뻔히 중근이겠네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m이 1로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y는 c1x 플러스 c2x의 lnx라고 보면 되고요. 중간에 계수내림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계산을 한 게 아니고요. 알고 있죠. 하나는 x가 나오고 또 하나는 x에다가 lnx를 곱한 녀석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막바로 뽑아낸 겁니다. 굳이 워낙에나 정형화되어 있어서 굳이 풀이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y 프라임은 그러면은 y를 미분한 거니까 c1 플러스 c2 플러스 c2 ln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각각 1과 3이 나와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c1은 1, c2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y는 x 플러스 2x lnx,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런 녀석들을 초기 조건으로 다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는데요. 적어도 이계상미분 방정식에서 상수 계수에 대한 풀이와 오일러 코시케이션에 대한 풀이를
뭐 수학적 기반이 없어서 못 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얘를 못 푼다는 이야기는 지금 덧셈 뺄셈을 거의 자긴 자유롭게 못한다라는 이야기랑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요거 그냥 안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얘는 일단 계산 능력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